1년, 2년 동안은 무지하게 좋다는 얘기예요. 조선은 100조가 넘어갑니다. 방산도 이제 100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엄청난 거예요.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유니스토리의 자산운용의 김장렬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 네. 잘 주무셨나요? 잘 잤죠. 항상 잘 잡니다. 아니 그 이벤트가 새벽에 이제 엔비디아가 있어서 가지고. 그거요. 별거 없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것도 조금 이따 여쭤볼게요. 네네네. 좀 오늘이 저희가 8월 28일 목요일 오후에 네. 녹화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린 날이고 네네 맞습니다. 그래도 뭐 시장에서는 동결될 거라고들 전망을 했고 네. 또 금통위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음 달 FOMC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잭슨 올 때는 파월 의장이 힌트를 줬고 네네. 또 물렀었죠. 거기 맞춰서 시장도 좀 올랐죠. 올랐죠. 네. 9월에 한 차례 인하 이렇게 변함없이 보시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를 이런 분위기에서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하겠다는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파월이 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일단 하고 일단은 한 번 하고 and done 끝이야라고 했지 one and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wait 할지는 또 9월 첫째 주에 나오는 각종 고용 데이터를 보고 힌트를 줄 것 같습니다. 많은 한 번을 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한 번. 네네. 근데 또 시장은 또 기대를 두 번. 시장은 3번까지 보는 것 같아요. 네, 항상 9월, 앞서가니까. 10월, 12월.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네, 물론 이제 한쪽에서는 네네. 물가가 잡혀야 되고 그렇죠. 또 고용 데이터가 역설적으로 안 좋게 나올수록 네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 네네. 그게 또 시장에는 부담을 주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 앞전에 말씀드린 한 번 하고 끝이다. 네. 한 번 하고 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네. 안 좋은 것부터 한 번 하는 거 다 반영돼 있는데 그 이상 하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9월 달에 한 번 하고 더 이상 안 한다. 안 할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하면 시장은 부정적이겠죠. 네. 그렇게 될 확률은 어떤 시나리오가 되면 되느냐? 인플레가 확 치솟는 겁니다. 최악이죠. 네. 그러면은 금리를 한 번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할 수 있겠어요? 못 하죠. 예. 근데 인플레가 확 튈지 안 튈지에 대해서는 이견 포인트는 뭐냐? 관세 영향이 그렇죠.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 영향이 나타나면은 한 번 하고 wait 내지는 헷갈려 이렇게 할 것이고 만약에 관세 이펙트가 9월, 10월까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거나 네. 인플레 포인트가 뭐 오늘도 내일 모레 PC가 나옵니다. 2.9, 2.95 이렇게 매니저블 할 수 있는 정도로 나와서 이 정도는 뭐 매니저블 해. 이 템포럴이야. 이렇게 본다면은 한 번 하고 멈춘다고 보지는 않게 되면은 그러면 적당하게 금리 인하를 한 번은 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무브하면서 고용 데이터를 보겠죠. 그러니까 네. 2%대 후반의 물가가 나와도 네네. 일시적이거나 관리 그렇죠.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네네. 더 낮출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고용 데이터가 적절하게 둔화가 지속되면은 그럼 고용 데이터가 적절하게 둔화가 지속되면은 이거 더 늦기 전에 고용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네. 인플레는 아직 튀지 않네.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적절하게 고용 지표가 둔화된다라는 건 사실 고용 지표가 둔화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아닙니다. 속도가 완만하게 떨어지면은 그렇죠. 예. 완만하게 금리를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달에 고용 데이터가 7월달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예. 그런 거 그리고 그전 데이터가 안 좋게들 just 나오고 다운 있고. 됐잖아요. 그런 레벨 한 1, 2만 명, 2, 3만 명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이게 일시적인 고용 둔화가 아니고 지속적일 수도 있구나. 방향이. 근데 이제 적절하다는 얘기가 이게 마이너스 나온다. 혹시라도 마이너스 2만 명. 아니면 작년도 데이터들이 싹 수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9월 9일 날 있거든요. 첫 번째, 9월 5일 날 나오는 거는 8월 고용 데이터야. 예. 뭐 비농업 취업자 수 그게 5만 명, 10만 명 하다가 네. 이미그레이션이 안 들어오니까 이 1만 명이 떨어졌는데 이민자들 못 그럼 들어오고 8월 달 데이터가 9월 5일 날 발표되고요. 예. 9월 9일 날 과거 데이터 재작년 말에서 작년 말에서 올해 넘어올 때 분기별로 이제 실적 개선 나오잖아요. 네. 그 고용 데이터들 수정하게 나와요. 정정하는 그러니까 과거 것들. 데이터까지 만약에 무너지면서 이게 내려가면 금리나 한 번 더가 기정사실화 되겠죠. 이때 오늘 내일 나오는 PC 넘버가 뭐 3% 후반 초반 이렇게 안 나오면은 좀 숨을 고릴 수 있겠다. 인플레가 템포럴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직 이 정도 매니저블해. 근데 고용 데이터는 수정돼서 어저스 다운돼. 네. 그렇죠.
마이너스 2만 명까지는 아니니까 일단 요 정도 둔화되면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돼. 이러면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한다고 컨센서스가 빨리 빌드업되고 지금까지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겠죠. 근데 고용 데이터가 마이너스 2만 명, 3만 명 이렇게 나오면은 설사 금리를 한 번 내지는 두 번 내지는 한 번에 50bp를 하더라도 그러면 경기 둔화 레벨에서 한 단계 더 내려간 침체 조짐 이렇게 나와버리면 주가의 방향이 하루하고 그 다음날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적절한 절묘한 적절한 레벨의 bad 고용 데이터 그리고 매니저블한 일시적인 인플레 이런 것들이 시차를 두면서 나쁘지 않게 흘러가면은 두 번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두 번째가 네. 9월, 10월일지 9월하고 한 번 더 지켜보고 12월에 할지는 또 다른 퀘스천입니다. 야,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제 고용 지표 자체가 와르르 떨어져서는 또 안 되는 거고 약간 뭔가 좀 골디락스처럼 네네. 뜨뜻미지근한 게 좀 나와줘야 하는 건데 네, 그렇죠. 이거는 또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차피 이거는 뭐 파월 의장도 나오는 모르죠. 데이터에 따라서 네네. 판단하겠다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거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또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건데 지금 그 S&P 자체는 어떻게 네. 좀 이게 그래서 네네. 기존에 항상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낮지 않은 밸류에이션이다. 낮지 않은 밸류에이션이죠. 오히려 맞습니다. 혹자는 비싸다. 그래서 뭐 AI 거품론도 잠깐 나왔었고 네네,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음. 여기에서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제 지표들이 나오면 좀 크게 충격받지 않을까 그 염려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게 조마조마. 있죠. 맞아요. 절대 주가가 지난 4월 달에 그 관세 영향이 두려움을 떨었을 때 대비했을 때 절대 주가는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이 내려간 아주 그 금리에 민감하고 흔히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그런 나스닥 주식 같은 경우는 네. 뭐 예를 들어서 브로드컴, 엔비디아, 뭐 팔란테 포함해서는 바닥에서 거의 더블 이상으로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좀 뭔가 더 하드 데이터가 필요하죠. 근데 하드 데이터? 하드 확실한. 확실한 거. 그러니까 엔비디아 오늘 실적 나왔습니다만 그게 한국 주식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크지는 않은데 뭐 그렇게 서프라이즈 네거티브 플러스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엔비디아 주가도 PER이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기준으로는 한 40배가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더 something new special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서프라이즈가 네. 계속 나와줘야 되고. 우리 그 대표님도 나이가 한 벌써 이게 60, 70대 되시니까 옛날 데이터를 생각할 줄 알았는데 something special이라는 그 위스키, 스카치 위스키에 있었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게 네. something special 있었습니다 아세요? 옛날에. 네, 뭐 그게 패스포트 비슷한 거. 패스포트가 먼저 나오고 something 내가 special이 이런 걸 왜 알지? 예. 그렇게 왜 알죠? 아니 뭐 그때는 뭐 술 어. 마실 때는 아니었는데. 그게 1990년 초반부터 something special. 2000년 중반, 예. 2010년 넘어가기 전까지 하다가 예. 그 다음부터 점점 안 팔려서 2015년인가 17년에 퇴출됐다가 요즘에 다시 좀 나오는데 그게 something special 하는 게 항상 찾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도 주가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something special을 찾는 거예요. more 예. 더 예. 시장을 놀래켜줘. 예. 그래서 못 가는 거죠. 엔비디아 실적도 시장 예상치만큼 나왔고 시장의 네. 예상치를 살짝 상회를 했고 네네.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고 뭐 그치 한 5%, 2% 정도, 2%, 5%는 더 나왔어요. 물론 이제 뭐 따져보자면은 뭐 특히 AI 데이터 센터에 네네. 대해서는 더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았다 뭐 이런 건데 예. 그보다는 일단 주가 자체가 사상 최고지 뭐 180달러 넘어서 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을 또 갖는 거고 그러면 이 정도 레벨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네. 봐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네. 사람들이 수치적인 숫자를 뭐 500, 뭐 60억, 500 뭐 얼마, 죄송합니다. 460억 불이다 얼마다 막 얘기 많이 했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생산되는 거는 일시적인 거고요. 내년도 성능이 좋은 루빈, 블랙웨어 말고 우리 둘 다 얼굴이 검은데 잘 익은 블랙웨어 말고, 블랙 말고 블랙웨어 말고, 루빈. 예, 루빈이라는 게 있거든요. 루빈하고 루빈이라는 GPU하고 짝짝꿍되는 게 삼성하고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경쟁하는 HBM4. 네네네. 내년도 한 2분기 정도나 중반에 본격 많이 생산되는 건데 루빈이 앞에 블랙웰도 그렇고 한다 그러면서 잘 못할 때가 있잖아요. 네, 지연되고. 그렇죠. 혹시라도 지연될까봐 노심초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거에 어텐션하고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한테는 미뤄지지 않았네. 루빈 잘 진행되고 있네. 아하. 요렇게 봐서 요걸 보면 파지티브한 거고. 자세대로 보면. 그렇죠. 미뤄지지 않았다. 그러면 파지티브한 건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루빈이 뭐죠? HBM4잖아요. 그럼 네네네. 거기에 선두가 누구예요, 일단? 하이닉스. 그치. 하이닉스 주가 빠졌잖아요.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저희가 28일 최근에. 목요일 오후에 찍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장외에서 그러니까 장외는 아니고 시간의 거래에서 3% 빠지니까 네. 하이닉스도 2.몇% 하락하면서 출발했다가
오후 시간에는 2% 오히려 넘게 올라가고 있지. 거의 한 3%가 그래도 네. 오르네요. 그게 그런 연결인 거예요. 뭐냐면 실적이 나쁘게 나온 건 아니고 걔네 주가가 조정받은 거고 내용을 보니까 블랙을 잘 되고 있고 그다음 루빈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 사항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가 들어와서 하이닉스가 조금 신경이 쓰였는데 네. 우리가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입장에서 원래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대한 스케줄이 잘 되면은 네. 삼성이 좀 쫄리는 거고 하이닉스가 좀 그냥 원래 잘하는 거 리더십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찰나에 주가가 많이 빠졌어 최근에.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이 순간에 2.몇 %하고 뭐 0.7% 이렇게 엇갈리는 게 그런 이유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HBM4로 가면은 더 마진도 더 높아지고 네네. 계속해서 고부가 가치로 간다. 네. 근데 이건 그리고 확정적으로 돼야 루빈도 되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HBM4를 먼저 콜받을 가능성은 있긴 있는데 받으면서 물량에 대한 커미트먼트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HBM4는 가격이 비싸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30%, 40%, 50% 그전 HBM3보다 높은 가격에 내년 물량의 상당 부분을 컨펌 받고 네. 소울드아웃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 아마 그 주가 이렇게 오르는 거는 내 생각에는 그걸 확대해서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이닉스가 HBM4도 커미트 받은 거 아니야? 라는 루머가 나옴직한 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 하이닉스가 오늘 조금 많이 칠 수도 있는 거죠. 아하, 근데 그건 루빈에 확인되지 대한 않았지만 기대감이 더 커지고 그렇게 있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오, 좋습니다. 삼성전자는 누가 7만 원에다가 본드 붙였나 봐요. 제가요. 한참 그래도 또 이제 6만 전자에서 올라가다가 네네. 여기서 확실히 더 치고는 못 가네요. 네네 못 가죠. 왜냐면 또 이제 HBM3 12단 뭐 된다 안 된다 뭐 기사는 막 나오기는 네네, 하는데 네. 이게 또 하이닉스랑 그 그렇죠. 외 롱숏 이야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늘 네. 그렇죠. 예전에는 삼성 숏 하이닉스 롱이었다면 이제 차세대에서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은 삼성 롱 하이닉스 숏 이렇게 또 변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그게 있었는데 HBM4가 예. 삼성이 하이닉스하고 또는 마이크론하고 격차가 네. 2, 3개월 차거든요. 예. 예전에 한 6개월, 9개월 이상 1년 차난 거에서 2, 3개월 좁혀졌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HBM4 루빈 여기 매칭되는 콜이 올해 지금 10월부터 올 연말 사이에 누가 먼저 나고 당연한 건 아니지만 하이닉스가 먼저 날 가능성이 있지만 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바짝 들어와서 네. 물량 커미트 받는 거는 하이닉스가 물량 커미트를 못 받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2개월 차이로 콜돼서 들어오면은 일정한 물량을 받게 되면은 네. 작년 올해하고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는 그 시나리오. 그 내러티브가 하이닉스를 30만 원에서 내려오게 만든 맞아요. 동인이고 삼성전자가 테슬라발 그 뉴스 아니고도 요런 기대감 때문에 더 이상은 6만 5천 원 이하로 안 내려가고 버티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7만 1천 원이 아니고 7만 5천 원, 8만 원 가는 거고요. 이게 역전을 못 시키거나 아니면 바짝 들어오지 못하면은 아마 이 주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 그 건 가지고는 맥스에서 7만 5천 원 이상 못 갑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 그 네. 최근의 이슈 테슬라 애플 이슈만으로는 네. 계속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 HBM이 그렇죠. 결국은 잘 돼야 되는 HBM이 거고. 돼야지 그 앞자리가 바뀌거나 아니면 상당히 좀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결국 이거는 근데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 네. 시나리오가 네네.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어느 한쪽으로 뭐 롱숏을 거는 건 뭐 진짜 뭐 헤지펀드들이나 하는 일이고 그렇죠. 우리는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AI 반도체 쪽 이야기하다 보면은 최근에 중국산 뭐 GPU 네네. 이러면서 그 중국의 캠브릭 뭐 그런 회사도 있었죠.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상승률이. 시가총액이 100조라고 합니다. 캠브리콘 관련된 회사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회사라 알려져 있는데 상장한 지도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하여튼 국산 칩을 이렇게 독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엔비디아 제품 H2원치도 이제 받지 마라 이렇게 중국의 정부가 강력한 공고를 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아무래도 중국에 관련되는 주식한테는 실체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한바탕 올라가게 만드는 거죠. 실적은 상당히 좋았어요, 얘네들이. 올해는 작년보다 엄청 베이스가 낮기 때문에 엄청 좋았는데 그래도 지금 보시면 이게 한 2, 3일 됐습니다만 시가지 PER은 둘째치고 PSR 세일즈 볼륨으로도 한 80배 이상 90배.
그러니까 매출에 그러니까 매출액. 이익의 80배가 아니라 매출의 80배 지금 밸류에이션을 네. 받고 있는 얼마 올랐더라? 한 40배 올랐다 그랬나? 그 우리 레인보우가 예. 실적이 몇백억 안 나오거든요. 예. 갑자기 로봇이 핫했으니까 레인보우가 한 50배 돼요. PSR로. 그건 뭐 또 이제 막 삼성이 인수했다라고 예. 해서 이제 또 높은 평가를 받고 뭐 있는 그런 건데. 것도 있고 뭐 저기 뭐 엔비디아는 팔란티어? 예. 팔란티어 정도가 되면은 이거 80배 이상 될 거야. 아마 100배 정도 PSR로. 가끔 이제 그런 회사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네. 주식들이 나타나는데 그렇지. 제가 그래서 그 캠브리콘 관련된 네. 과거 기사를 찾아보니까 2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막 적자가 너무 많아서 막 그럼요. 망할 수도 있대 이런 뉴스가 많이 맞습니다. 나왔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또 이게 중국 정부가 또 밀어주다 보니까 네네. 엔비디아에 대한 대체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그게 또 엄청난 밸류에이션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 네, 맞습니다. 예. 이거 찾아보니까 한우기 한무기 뭐 이러더라고 그 회사 이름이. 한자 이름. 네, 한자로. 네. 네. 희한하죠? 캠브리콘. 하여튼 엄청난 현상까지만 우리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네네. 그리고 두산전자 삐지는 뭐예요? 아, 이게 지금 우리 반도체 얘기할 때 AI 예. 얘기하면 GPU 얘기하고 예. 그 경쟁하는 뭐 이제 딥시크도 있고 캠브리콘도 있고 뭐 한국에도 수많은 NPU 있고 뭐 이러잖아요. 예. 그리고 하이닉스는 거기에 해당되는 HBM 만드는 거고 HBM 관련된 소부장자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정작 아까 GPU를 만들 때 네. 밑에 들어가는 PCB 만드는 회사 있죠. 예, 예, 예. 그 PCB에 들어가는 그 소재 만드는 회사 있죠. 예. 그런 회사들이 난리예요. 그래서 PCB, AI 관련되는 PCB 업체들이 캐펙스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그 대표적인 게 골드 서킷 이름도 좋네요. 서킷이랑 회로잖아요. 네. 골드 서킷 그런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잘 못 들으셨는데 FHT라고 이름은 좋아요. First High-Tech 뭐 좋은 거 갖다 붙였네. 이것도 어디 회사요? 중국 회사. 중국 회사. First High-Tech 그다음에 골드 서킷 얘네들이 각각 최근에 발표하거나 이럴 계획이에요. 우리나라 돈은 한 8천억 그렇죠. 이 40억 엔이니까 네. 그다음에 이니까 한 4천억. 그렇게 투자 내지는 그걸 하고 조달할게 이런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PCB나 이런 부품들은 생산 리드 타임이죠. 예. 준비해서 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1년 안 걸려요. 바로 된다. 한 6개월 이내에 그게 무슨 얘기냐? 수요가 좋다는 거예요. 중국 쪽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있으니. 우리 이수페타시스도 비슷한 거지. 아하. 이수페타시스도 올해 대부분은 이수인가? 이수는 네, 헷갈리는데 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투자 기회가 많이 늘리고 있는 거죠. 이수페타도 올해 11월부터 증설 분량이 반영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두산도 마찬가지고. 두산은 CCL이잖아요. Copper Clad Laminate. 저도 가끔 헷갈리는데 CFL 아니고 CCL. 동박을 얇게 잘라서 적층한 거. 네. 그게 이제 PCB의 원재료인데 예. CCL을 하는 회사가 꽤 있어요. 예. 한국에는 얘네 우리 두산이고 예. 두산이라는 그 지주회사의 두산 비즈니스 그룹이라는 본업이 그걸 하는데 마진이 개졌거든요. 근데 거기도 이제 캐파를 늘리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다 같이 연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서버 때문에 수요가 좋고 또는 직접적으로 엔비디아나 구글 그다음 아마존 이런 거에서 칩을 만들잖아요. 네. 거기 자기네들도 PCB하고 CC에 오더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산하고 이수페타시스가 좋은데 중국 업체들 관련되는 업체들도 투자를 재속하는 거 보니 리드타임 네. 봤을 때 지금 단기적 올 연말 내년 갔을 때의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밸류에이션 생각보다 좀 먼 척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미 반도체, 한화 비전 이런 것만의 핵심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쪽으로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그 AI 반도체 그 칩 그리고 PCB까지도 네.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네, 보니까 다닥수 효과가 이어지는 거고 그 안에서 또 뭐 경쟁도 치열하잖아요. 경쟁 치열하죠. 업체들도 많고. 네, 경쟁 치열해서 좋게 가다가 경쟁에 붙었는데 한 명이 탈락하고 그러면 주가가 또 조정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적인 수요가 좋으면은 여기서 탈락하더라도 다른 고객한테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받는다 가지고 추세적으로 뭐 15% 이상 빠지지 않으면은 당분간은 제 생각에는 아마 루빈이 나오는 그 시점까지 내년 한 2분기까지는 흐름이 유지될 것 같아요. 이게 CCL이 됐든 그 PCB 업체가 됐든. 특히 AI 서버에 많이 관련되는 업체들 이런 회사들이죠. 그리고 최근에 아까 CCL 얘기했는데 중국에도 CCL 업체가 또 이런 회사가 있어요. 아까 CCL이 Copper Clad Laminate잖아요. 회사 이름이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킹보드. 킹보드? 회사가 킹보드야. PCB처럼 보드인데 킹이야 얘네가. 중국이요? 네, 킹보드 레미네이트. 이런 회사들은 며칠 전에 가격 인상도 시키고 있어요. 요즘에 가격도 인상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관세 때문이 아니고 수급이 안 맞아서 가격이 인상돼요.
그러니까 수요도 높아지고 있고 물량도 많이 나가고 가격까지 올리고 있고. 그러니까 AI 반도체라는 것을 이제 엔비디아만 통해서 확인되는 게 아니고 중국이나 관련되는 AI 서버 설계 업체들 이런 CC의 그 소재 업체들의 최근에 뭐 캐펙스라든지 가격 인상 이런 흐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나 두산은 또 두산 에너빌리티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기도 하죠. 다른 이유 때문에. 근데 이수페타시스나 심지어 최근에 대덕전자. 네. 대덕전자는 FPGA 여기 밑에 서브스트레이트도 하고 예.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거기도 멀티레이어 보드도 한단 말이에요. 네. 다층 구조. 이런 것들은 턴어라운드가 되기 시작하면은 레버리지 효과가 상당 기간, 상당 기간은 2, 3년은 아닙니다. 한 몇 분기 동안은 셀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그런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기우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사실 네. 엔비디아 주가 꺾이면 그 AI 반도체 관련주들도 꺾인다 막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물론 이게 그렇죠. 1, 2년 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네, 맞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근데 엔비디아 꺾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엔비디아 주가 레벨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썸씽 뉴가 없었다는 거는 주가가 미리 오른 상태에서 뭐 루빈 밀어주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이지. 루빈에도 밀어줬다면 이거 2, 3%가 아니고 예. 한 7, 8%, 10% 빠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루빈이 밀어지면 하이닉스도 한 5, 6%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안 나오고 언스케줄. 근데 주가 레벨이 싸진 않아. 아까 네네. PR이 40배라 그랬잖아요. 네. PR 40배가 과거 5년간 평균 PR이에요. 어. 그러니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거든요. 예.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 아, 난 뭔가 마음 취해야 되겠어. Something special. 스카치 위스키 가져와. 없어? 그럼 맨정신을 못 사겠어. 좀 이따 봐. 그래서 그런지 엔비디아가 지난주인가? 네. 걔네들이 그 로봇 위크라는 무슨 행사에서 저희 다녀왔습니다. 했잖아요. 예. 다녀오셨어요? 예, 예. 로봇 박람회 중국에 그러니까. 취재하러.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그래서 제슨 토르라는 자기네 칩 예. 개발 키트 모듈을 예. 개발할 수 있는 이 박스 같은 모듈 키트를 만들어서 했잖아요. 예. 사실 제슨 토르가 처음 나온 건 아닌데 아, 리비전 돼서 네 번째 나온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3,500불 했잖아요. 예. 왜 그런 걸 했을까요? 그런 로봇이 된다는 것도 있지만 자기네가 헤게모니가 단순히 그 GPU, AI 서버가 아니고 로봇 세상으로에서의 자기네가 머리와 이제 하드웨어한 거고 원래 소프트웨어한 건 다 갖고 있으니까 또 다른 생태계를 로봇에서 갖겠다. 그런 얘기를 해야지. 엔비디아가 지금 40배가 안 비싸고 내후년에 이렇게 되면은 내후년 기준으로 40배 줄 수 있죠.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러티브를 하기 위해서도 제슨 토르가 미리 얘기를 한 거죠. 아. 근데 미리 반영이 된 거죠. 사실 제슨 토르 아닙니다. 발음이. 제슨 토어입니다. 또 TH와 스토어는 그 네. 저기 그 유럽의 북유럽의 그 저기 The God of Thunder 예. 천둥의 그거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어벤져스에 나오는. 어머니 다 네. 지배한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름 한데 제스 토르라서 난 뭔가 했어요. 아, 토르. 토르가 우리가 아니라고. 토르라고 하면 편하죠. 제스 토르라고. 아, 네. 내가 딴 얘기를 하는데 뭐 방송할 때 예. 누가 자꾸 저한테 딴지 거는 거예요. 내가 예. 막 습관적으로 sell the news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뉴스? sell the news. 셀더? 어떤 주가가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그때 내가 판다 이거죠. 아, 셀온더 뉴스. sell on the news. 근데 사실은 official 그 저기 그래마티컬이 맞는 건 sell on the news가 맞아요. 네네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짜장면 자장면 하듯이 예. sell the news를 그냥 쓰거든요. 저보고 막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그거하고 다릅니다. 아니, 토르를 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이건 이제 갑자기 이제 영어 시간으로. 영어 시간? 아, 영어 시간으로. 제슨 스토르. IT 쪽에서는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는 확실히 꺾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AI 밸류체인 네. 쪽으로는 여전하다. 예. 그래서 그리고? 엔비디아가 헷갈리면 다른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브로드컴을 살 수도 있고 아, 하이닉스를 살 수도 있고 브로드컴도 뭐 엄청 잘 가더라고요. 그것도 많이 그래서. 올랐죠. 조금 이제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레벨에 그 초입에 들어간 것 같아요. 원래 그 브로드컴도 밸류에이션이 결코 싸지 않았습니다. 예. 거기에서 계속 올랐으니. 덜 모든 더블. 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네네. 이게 아직까지 해프닝인지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너무 이제 해프닝. 굴욕적인 그 계약, 네. 퍼주기 계약을 했다. 웨스팅하우스에 너무 이제 퍼주기 계약이다. 이런 논란이 그 정상회담 직전에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또 원전 관련주들은 또 주가는 거의 다 회복을 했고 네네. 신고가 가는 것들도 있고 음. 이 현상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1월 달에 일어났었고 드러난 게 이번에 드러난 거잖아요. 계약이 1월이고. 예, 계약 1월이고 들어왔는데 뭐 정치적인 논란을 하려는 건 아니고 이런 게 왜 나왔을까 하는 타이밍에 대해서는 또 입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왜 이 시점에 했는가? 네. 정상회담 앞두고 네. 누가 흘렸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음흠. 그러면 음모론적인 거는 이제 흘려서 어차피 좀 뭐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될 소지가 있는 이슈잖아요. 네. 예. 근데 그걸 흘렸다거나 흘려졌다는 얘기는
반전을 기대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반전을 만들기 위한. 만들기 위한. 근데 그게 또 상대가 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바로 반전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네네. 근데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위성락 그 안보실장께서 얘기했잖아요. 뭐 많은 심도 있는 대화를 했고, 네. 근데 이게 비밀스러운 게 많고 비밀 유지가 있으니까 다 밝힐 수는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리고 이제 어저께인가 나온 얘기는 차관 회의를 다 다시 한다는데 차관급 회의를 네. SMR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다. 네. 지금 그 퍼주기라 치고 뭐 2%인지 얼마인지 원래 그 사업 규모의 일정한 부분을 로얄티를 주고 일정한 정도는 걔네 그 부품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구매해주는 거. 예, 구매해주는 거. 그거 말고도 그 대응 원전에 하고 향후 성장률 높은 건 SMR인데 네. 이건 제대로 아직 시작도 안 했죠 사실은. 네네. 근데 SMR도 앞으로 할 때 우리 기술이 완전히 의전을 완전히 안 하고 있다는 걸 입증이 돼서 인정을 받아야지 이게 절차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뭔가 좀 협의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 협상을 하자는 것 같아요. 거기서 또 시간을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그 맞는 얘기죠. 그래서 협상을 일단 시도한다는 것 자체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느꼈고 할 거라고 생각 정도가 주가가 되니까 주가가 아직은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잘 되면은 그거는 반전의 하나의 그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조금 더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거죠. SMR을 우리가 어디에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쓰이지 않았다라는 걸 직접 검증 받아야 한다라는 걸 걸고 들어갔었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우리 자체 기술이다. 그러면 그 설계도를 이용한 거는 어디에서든 그냥 프리패스 하게끔 그렇죠. 이렇게도 돼야 되는 거죠. 아니면 그것이 뭐 또 지역마다 뭐 한계를 둘 수 있죠. 미국하고 유럽하고 SMR은 뭐 all over the world 똑같은 규정이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네. 입장에서는 하여튼 그 규정의 완화를 이끌어내는 협상이 되기를. 그리고 또 하나가 웨스팅하우스랑 그러니까 미국과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조인트 벤처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상회담 전에 보도가 돼서 좀 기대를 했는데 정상회담에서는 이게 이루어지진 않았고 네, 물론 이제 한수원 사장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좀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다. 그렇죠. 라고까지는 했죠.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예. 시간이 걸리는데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웨스팅하우스가요. 네.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사가 아니고 다 나온 걸 다 정리를 해드리면 웨스팅하우스인데 그 웨스팅하우스. 하우스에는 별로 사람이 예.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원전을 만들 때 네. 뭐 한 몇 개를 동시에 만들면 좋잖아요. 뭐 한 3개, 4개 갑자기 동시에 할 수 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원전 프로젝트 두 기라 그러죠. 이거를 할 때 인력이 한 80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총 신규 원전을 운영할 수 있게 배치될 수 있는 게 맥스 1000명 정도라 하니까 3개는 못 하는 거죠. 4개 못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다 10년 걸리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죠. 8년? 10년은 걸린다. 장기간이니까. 시작해서. 그런데 지금 많이 필요하잖아요. 2035년, 36년 스케줄이 꽉 있는데 그거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확보를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1, 2기, 2기, 3기, 4기 동시에 하는데 다는 못 하더라도 네 개를 하는데 이게 계통이라 해서 1기 계통이 있고 2기 계통이 있거든요. 핵심적인 원자로 해서 누수되지 않게 하는 원자로 진짜 그 방벽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거기에 하는 거는 자기네가 하더라도 2기. 이젠 열을 가져와서 터빈을 돌리고 이런 쪽에 격벽 다음에 있는 이거는 2기 계통인데 이런 쪽은 우리한테 좀 하청은 아니더라도 뭔가 다른 쪽에 손을 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인력적인 제한 때문에. 이것도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협력 차원의 조인트 벤처가 돼서 구성이 돼서 시작하면은 매우 편안하게 되는 거죠. 근데 조인트 벤처가 늦게 되거나 아니면 구성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기면은 이런 그 업무에 아니면 그 일감의 분할이 우리 생각만큼 안 될 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 조인트 벤처 설립까지도 우선 이제 시간이 걸립니다만 그렇죠. 또 항상 금융시장, 주식시장은 더 빠른 걸 또 좋아하고 그렇죠. 그 언제 나오느냐 맨날 또 이렇게 보고 있을 테니까 물론 이제 SMR도 좀 먼 미래 이야기기는 그렇죠. 합니다만 또 그 SMR뿐만 아니라 ESS도 아까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같이 연결되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제 ESS가 올라와서 LG엔솔이 한바탕 올라갔던 거고 원래 한 80조 이하 시총이었는데 언젠가 90조 가까이 갔다가 요즘은 다시 내려와서 85조죠. LFP ESS는 중국 거였는데 사실상
근데 이제 관세 이슈도 있고 중국 걸 안 쓴다 내년부터. 그러면 ESS 시장이 전체 2차 전지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은 한 10% 남짓밖에 안 되지만 네. 그렇다고 내년에 이게 10이 갑자기 30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시장에 액세스를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한테 오픈된다. 그럼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스토리에서 LG엔솔이 올라갔던 거고. 근데 LG엔솔 오니까 SDI도 준비되고 있는데 SDI는 LG엔솔보다는 규모가 작아요. 한 반 이하이기도 하고 스케일도 조금 밀려져 있고 하지만 얘네 많이 올라가니까 SDI도 따라간 거고. 그러면 다른 데는 뭐 저기 없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ESS, LFP ESS가 SDI하고 LG전자의 경우, LG 디스플레이 경우에 제대로 제품이 되면은 네. 그 마진이 꽤 높아요. 30% 이상, 20% 이상이 나와요. ESS 쪽으로 들어가요. ESS. 근데 그게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까 10% 미만인데 이게 뭐 갑자기 30% 되는 건 아니더라도 15%, 20%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마진이 20%, 30% 붙는 거죠 말이에요. 그러면 SDI하고 LG 디스플레이 분명히 도움이 되죠. 그게 주가가 좀 빨리 반영을 해버린 거죠. LG 디스플레이, LG 엔솔. LG 엔솔. LG 엔솔. 말씀이 빠르셔가지고 다들 아마 그냥 모르고 그러니까 지나갔을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올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 쪽이 여전히 힘들긴 하지만 ESS 쪽이 그렇죠. 그 생각보다 더 네네. 크게 좋아지고 있다.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않았던 것이 썸씽 스페셜이 나와서. 아, 기대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주가도 빠르게 올라가고. 빨리 올랐죠. 그런데 보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2차 전지의 그 뭐 셀 수요는 썩 애매하단 말이에요. 왜 애매하냐? 사실은 전기차가 전 세계에 파는 게 67%, 70%가 중국에서 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빼고 그다음 크게 어디죠? 중국의 60몇 프로니까 그다음 큰 게 아니죠. 유럽. 아, 유럽. 유럽이 미국보다 모든 더블이거든요. 시장 사이즈가. 근데 유럽 쪽은 시장이 성장해요. 한 20몇 프로 성장한다. YOY. 좋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는 우리가 마켓을 잃고 있어요. 예. 중국 업체가 돌이치고 있잖아요. 왜? 관세를 별로 안 받기 때문에. 관세가 얼마죠? 한 10몇 프로인가 4%인가 하여튼 엄청 의미 없는 관세를 하니까 중국 업체가 거기서는 하니까 성장하고 있는 유럽에서는 우리가 마켓을 잃고 있고. 네. 그럼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미국하고 짝짝하면 미국이 해야 되는데 미국은 성장이 안 하고 있어. 근데 ESS 갑자기 터지니까 와 살았다 그러면서 올라갔는데 또 어느 정도 한 15% 아니면 20, 30%, 30, 40% 올라오니까 또 밸류가 좀 신경 쓰이고 녹화하는 이 순간에는 또 옛날 얘기가 생각나는 그 LNF 같은 경우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갑자기 부채 얘기가 나오고 왜냐하면 채권 발행하고 뭐 그런다 하는데 3천억짜리 한다니까 그 발행 금액이 지금 주가보다 훨씬 낮다. 근데 부채 이슈 나오고 그러면 분위기 또 쌓여지고 이러는 거죠. 자본이 부족하니 네네네. 또 어쩔 수 없이 또 설비 투자가 네. 필요한 산업이기도 네네. 하고 그래도 최근에는 그 리튬 가격이 조금 올라오면서 그 얘기도 해야 되는구나. 예, 그게 또 레버리지 효과가 조금 이제 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LNF나 특히나 에코프로비엠이 영향을 주가 받은 거죠. 10만 원 그채 헤매다가 한 20, 30% 올라갔던 이유가 이제는 리튬 가격은 안 빠지겠네. 폭등은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왜 빠졌느냐? 중국의 CATL 포함해서 감산을 했기 때문에. 근데 감산을 했다가 좋으니까 다시 증산하느냐? 이렇게 못해요. 감산을 한 이유가 그렇게 저가로 해서 완전히 개떡되는 건 더 이상 용납 안 하겠다라고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전기차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망하진 않게 하겠다. 철강주도 올라갔던 것도 중국의 감산이고 이것도 그렇고 다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도움이 됐죠. 그러니까 중국의 감산 이후에 어느 정도 좀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그거는 철강 주식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 마찬가지고 아주 최근에는 대한유와 롯데케미칼처럼 오늘은 빠집니다만은 화학주도 대한민국의 구조조정도 있는데 그 전에 중국의 구조조정까지 맞물렸기 때문에 주가가 내년은 좋아진다. 그래서 올라간 거죠. 이런 구조조정은 생각보다 발생하면 말이죠. 뭐 이틀 가고 이틀 하루 빠질 수 있습니다만은 길게 한 3개월 6개월 가면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말았어야 돼요. 턴어라운드 되면은 일단 갑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자체적인 펀더멘트 수요가 안 따라주면은 9개월 이상은 못 가요. 6개월 이상 못 가요. 하지만 뭐 한 달에서 석 달 정도는 간다는 걸 철강이건 2차 전지건 그 아까 화학도 마찬가지다. 근데 좀 찝찝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죠. 넘버가 바로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중국에서도 석유화학 쪽 구조조정이 많이 있었나 보네요. 그러면 네, 있었습니다. 우리만 힘든 거는 아니었고 우리나라도 그 다음에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 물론 이제 공급은 좀 줄어들 수는 있겠으나 경쟁도 완화될 수 있겠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 규모가 다시 커지는 것도 아닐 테고 한도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막 성장주처럼 이제 뚜껑을 열어놓고 올라가긴 힘들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어느 정도까지 회복선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서 네. 순환매를 돌아야 되는데 순환매를 찾을 수 있는 건덕지가 계기가 필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동안 소외됐던 거 턴어라운드네. 그럼 그것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전반적으로 뭐 구조조는 말고 그 경기 부양책이 됐든 아니면 펀더멘털 수요가 늦게나마 6개월 뒤에 따라오면은 그때는 그걸 갖고 하는 거죠. 지금은 아직 그 레벨까지나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트럼프 2기 시대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쏙 들어갔었잖아요. 맞아요. 트럼프가 먼저 이제 그 사기라고. 화석 원료 좋아하니까 관련주들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ESS 정도나 좀 반짝했고 어떻습니까? 요즘 뭐 관심도라든지 이런 거는 풍력이고 뭐 보시기에. 태양광 이런 쪽은 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예. 그러니까 뭐 중간에 뭐 그 보조금, 그다음에 텍스, 관세 이런 거 가지고 좀 풀어줬다 말아줬다 해서 주가가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부안해동 밖에 할 수 없고 그렇게 이벤트 드리븐되는 주식은 조금 지속성이 쉽지 않죠. 그런 것까지 다 먹으려고 하면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껴놓는 게 그래서 맞죠. 신재생 에너지 쪽 뭐 풍력보다는 차라리 그냥 조선 기자재, 조선 팅, 기자재. LNG 그렇죠. 기자재 뭐 이런 식으로 응. 가야 할 것 같고. 아니면 어차피 금리 인하가 돼가지고 예. 수요가 좋아지면 차라리 자동차가 나중에 날 수도 있어요. 음, 우리나라의 자동차, 전기차가 다시. 전기차가 되든 전기차가 충분치 않으면 하이브리드 되든 현대차가 다 날 수도 있고. 네네. 현대차도 오늘 어저께 나온 뉴스는 뭐냐면 네. 어저께는 현대 모비스가 무슨 인베스터 대회 해가지고 예. 자기 로봇에 들어가는 뭐 액추에이터를 한다고 해서 현대 모비스가 무슨 발표도 하고 했는데 그거는 세 발을 피고요. 청사진이고 예. 중요한 건 뭐냐면 현대 자동차가 기아가 지금 글로벌 피어보다 한 40% 디스카운트 했거든요. 현대차가요. 근데 네. 그 상황이 최근 이슈는 아니죠.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40%, 35%, 55% 관계 없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런 얘기 나오냐? 외국계 콜에서 다른 게 다 갔어 주가가. 삼성전자 7만 원 가고 다 왔어. 순환매 돌 게 없어. 안 오른 거 뭐야? 그러니까 저기 자동차 저기 멈춰 있는데요. 근데 2차 전지나 뭐 다른 것들은 그냥 올리는데 철강도 오르고 뭐 화학도 오르고 하는데 자동차 보니까 밸류가 5.2거든 PER이. 항상 PER 4배 5배. 예. 예.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있죠. 왜냐하면은 금리 인하를 한대잖아. 금리 인하를 하면은 어떻게 돼? 사람들이 캐피탈 금리가 싸지니까. 수요가 생길 수도 있죠. 예, 할부 금리가 낮아지니까. 근데 수요가 녹아질 수 있는데 전기차는 보조금이 줄었잖아요. 음. 9월 말부터 10월부터 보조금이 7,500불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럼 전기차 수요가 확 올라갈 것 같으세요? 아니죠. 또 이제 서서히죠. 그러면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과거처럼 금리가 막 제로 금리로 빡 가지 그렇지. 않는 이상은. 그럼 중간에 뭐가 있어요? 하이브리드가 있잖아요. 아, 근데 하이브리드 잘하는 회사가 몇 개 없거든요. 현대차. 그러면 근데 주가가 싸. 아. 그럼 순환매에서 여기서 졸고 돈데 그래서 현대차를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유럽인가요? 유럽 뭐 미국에서도 그 카니발 하이브리드.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돈 있어도 못 사요. 너무 사실. 아니 그게 아니라 한참 기다려야 돼요. 한참 기다려? 대기 기간이 많아요. 얼마나? 물론 옛날보다는 당겨졌다고는 하는데 한 요즘에는 막 6개월이죠? 6개월? 아, 근데 한참 잘 나갈 때만 거의 1년 반, 오, 2년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저 주변에 어떤 분은 금리 낮을 때 신청을 했는데 금리 높을 때 나와가지고 맞아서 그럴 수도 네, 있겠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대차 입장에서 싸고 하이브리드라는 게 있고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될 정도로 그런 환경은 아닌데 금리 인하는 시작하고 밸류는 싸. 다른 순환매에서 남아돌아오는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좀 싼 주식 뭐 있나 할 때 이제 눈에 걸리는. 그 근데 지금- 미국 투자 또 늘린다고 하고. 맞아. 예. 그래서 지금 장이 애매한 거죠. 전체 지수가 확 올라가긴 애매하고 전체 지수가 올라가려면은 정책이 지속적으로 그 일관성있게 나와야 돼요. 그럼 대한민국 상법 세법 다시 나오는데 그게 나오면은 전체 레벨이 3,200이 아니고 3,300 갖다 놓고 시작하겠지. 그러니까 당장 네. 대주주 양도세 기준도 결정 안 됐고 배당소도 분류가세는 거의 연말까지 갈 것 같고 네. 이러다 보니까 뭐 미국, 일본 사상 최대치 갈 때도 네. 우리는 3,200에 갇혀 있고 네. 그나마 상법은 그래도 그렇죠. 좀 뭐 센 상법, 더 센 상법 네. 이렇게 가기는 그건 했습니다만 파지티브하죠. 왜냐하면 그거는 헤지펀드나 그 행동주의 펀드들을 자극시킬 수 있거든요. 그거는 좋은 거고. 예, 그 대주주 양도 이거는 우리끼리 얘기고 걔네는 관심 없잖아요. 해외 입장에서 근데 이게 행동주의 펀드 할 수 있는 거. 법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네. 노랑봉투법이 이제 통과가 된 다음에 나는 저기 예. 흰본투가 좋은데. 월급봉투, 흰봉투, 흰봉투죠. 네, 돈봉투. 아니 근데 이게 지금 현대제철 노조 이야기도 나오고 현대차 그러게, 예. 그리고 뭐 조선사들도 네네. 그렇고 네이버 자회사 노조들도 많다고 뭐 하더라고요. 시위한다고 예. 하고 이게 모르겠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는 사실은 좀 더 지켜봐야 하는데 그렇게 또 하죠. 주식시장의 심리는 훨씬 더 그보다 네. 과장돼서 안 좋지. 혹시나 더 당겨서 반영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불확실하거나 아니면 헷갈린다 그러면 일단 나쁘게 네거티브에 반영해놓고 네. 아닌가 봐 하면 다시 올라오겠죠. 지금 내려가는 거죠. 아니면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런 주식들이. 엔비디아래. 그 네이버 못 가고 현대제철도 좀 가다가 구조조정 때문에 가다가 못 가고 다 빌미를 대고 가는 거죠. 임단협이 또 어떻게 되죠? 근데 또 한켠에서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네네. 근데 그거는 그 자동화, 로봇 네. 이런 거. 아틀라스가 얼마 전에 이거 뭐 막 그렇죠. 일 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럼 보스턴 다이내믹스 실제 얼마나 20조 가치가 있을지 4조 가치일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것도 메워줘서 현대차가 안 빠지고 아까 말한 제 하이브리드 콜 뭐 해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풀어지려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뭐 노랑봉투 뭐 이런 거에 그런 게 없다면은 벌써 레벨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이고 그러게요. 조선주 참 이야기해봐야겠다. 이거 네. 역시 뭐 이번에 마스카 프로젝트도 네네. 그렇고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지렛대로 정말 잘 쓰였고 그렇죠. 또 최근에 이슈가 현대중공업하고 어저께. 현대미포조선 네네. 합병한다는 발표가 네, 나왔는데 나왔죠. 예. 이거 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네, 어저께 주가 반영 다 됐습니다. 현대중공하고 다 됐어요? 현대미포조선은. 예. 10%씩 뛰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무리했다기보다는 미리 다 당겼다. 땡겼다. 오늘 잠깐 빠지고 있잖아요. 네. 대신에 어저께 안 오른 게 핵심적인 누구냐? 한국조선해양이에요. 그렇게 한국조선해양이 8월 28일에 오히려 네. 더 급등하더라고요. 예.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별로 안 올랐죠. 예.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이랑 미포가 훨씬 많이 올랐고. 보세요.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이 네. 현대중공업하고 미포를 합친 거 최대 주주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현대중공업 미포를 하면서 이게 하나가 뭐가 생기냐면 밑에 그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여러 그 뭐죠 조선소 이거를 총괄 관리하고 그 향후에 투자하는 거 투자 결정하고 이러는 법인이 하나 중간에 끼워 넣었어요.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합친 거 그 회사 밑에 그 싱가포르 법인이라고 하나 생겼거든요. 네. 근데 그거 60% 다이렉트로 한국조선해양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이 그 싱가포르 법인은 40% 갖고 있고 네네네. 실제 그걸 운영하는 건 60%는 모 회사의 한국조선해양이 60%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알짜 내지는 그걸 주도할 수 있는 거는 한국조선해양이에요. 근데 밸류가 싸죠. 왜? 지주 회사 성격이기 때문에. 그 PBR이 2배밖에 안 돼요. 2배. 네. ROE가 거의 10% 후반이거든요. 아하. 근데 하나오션 같은 거 있죠. 하나오션 예를 들어서 네네네. 그건 PBR이 5배거든요. 아마 현대중공업보다 5배 가까이 될걸요? 4배 얼마? 네네네네.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키를 맞추기 위해서도 한국조선해양을 가져가는 게 맞고요. 나중에 그 뭐지 배당도 하고 뭐 가더라도 이게 한국조선해양이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포조선은 벙커링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도크를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요런 것 때문에 같이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하더라도 주가가 목표 주가가 바로 30만 원 될 수 있다고 보는 건 좀 무리라 봐요. 30만 원 된다고 애들이 부르면 목표 주가 그렇게 잘 안 나올 겁니다. 네. 그럼 아마 그러면 맥스가 24만 원이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맥스라는 것이 매년 되는 게 아니고 더 확실한 게 오더가 들어오기 전까는 24만 원 근처 가면은 프라피텍이 나온다고 보는 게 미포는 맞고요. 현대중공업이 어저께 좀 더 갔죠. 미포조선보다. 네, 오늘 네. 좀 빠졌는데 사실은 미포가 약간 손해보고 중공업으로 하는 격이 있어서 중공업이 어저께 좀 미리 강 측면이 있어요. 근데 중공업도 다 가지고 있죠. 상선도 갖고 있는데 근데 이게 무겁단 말이에요. 네. 무겁고 밸류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오션 포함해서 싸지 않아요. 이제 싸다고 얘기할 수 없는 레벨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이 상태는 만약 조선을 가져간다면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원전에 아까 새로운 기회가 있는지 예. 자동차가 있는지 다른 것을 볼 것 같아요. 좀 더 싼 걸로. 네, 어저께는 이제 대충 다 됐다. 네, 올라갈 만한 거. 하나 더 하면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요거는 관계 없잖아요. 이거는 LNG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스토리는 계속 오더가 오면서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좋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업사이드는 20%를 훌쩍 넘는다고 지금 다 장담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건 눌림목 가질 때 오늘 같이 같이 그냥 부하 내동에서 내려가면은 삼성중공업은 두 번째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삼성중공업은 두 번째의 차선책 한국조선해양 퍼스트 나머지는 더 많이 빠지거나 또 얼마 전에 저희가
최강식 상무님하고 조선방산 최강식 특강 나왔어요? 진행을 했는데 네네. 그래도 삼성중공업이 그냥 가만히만 있지는 않을 것 같다. 또 이렇게 또 보시더라고요. 해서 그 조선방산 섹터 특강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네. 그 고정 댓글에 있는 거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 전부다는 그분들이니까 저도 참조하는데 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는 한국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인데 다 가져갈 필요 없으면 한국조선해양. 어차피 현대하고 미포는 다 끄고 가니까.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 조선 기자재 그다음에 그 외주 네네. 뭐 선박 블록 만드는 업체들 네네. 뭐 주가 엄청 오르네요. 예. 그런 거는 원래 그렇게 디테일한 게 없다가 이제 디테일한 게 구체화되는 거죠.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합병하다 보면은 더 사업을 더 구체적으로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 낙수 효과가 있는 것들 비슷한 것들 많이 가는 거죠. 아 이거 엔진 업체를 샀어야 되는데 엔진은 뚜렷했죠. 근데 그 원래부터 비싸다고 생각해서 못 들어가는 거네. PER이 30배, 40배라 해가지고. 근데 그만큼 롱텀으로 갈 수 있는 게 많은 거지. 근데 최강식 상무님도 보니까 그 괜찮아요. 엔진 쪽을 조금 더 좋게 네, 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조정이 오면은 시장에 조선주가 조정이 오면은 그거는 또 조정이 올 수 있는데 예. 그거는 제한적일 겁니다. 그래서 롱텀을 자기 포트에 가져가는 사람은 원래 그 앞에 있는 선박 하나, 그 다음에 그런 거 하나, 그 두 개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근데 여태까지 현대중공업, 미포나 삼성중공업 했는데 이 뉴스가 많이 발언됐으면 지주가 가져가고 그거 하나인데 이 조정이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네. 조선주만 있는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김장렬 본부장님의 이런 전략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네네. 조선주가 없는 사람 입장 아니면 밸류가 너무 높다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의 또 이제 선택이 될 수 그렇죠. 있는 선택지가 네. 될 수 있는 거. 오 감사합니다. 또 이게 클리어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아까 그 한국조선해양 그 지주사 성격으로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8월 28일 목요일 오후에 또 그 지주사가 꽤 많이 오릅니다. 그거는 별다른 뭐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살짝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법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이 좀 바뀌는 거예요. 외국인 중심으로. 뭐냐면은 일단은 그 2차 스터드 라운드가 곧 온다. 9월 달에. 그러니까 그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그렇지. 좀 의무화하는 법안 이제 그렇지. 9월에 추진하는 여당이 발표를 했으니 예, 그거를 이제 대한민국의 그 로컬 증권사가 얘기할 땐 잘 안 듣다가 영특하신 영악하신 외국인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 이거 갖고 한번 해먹자. 지주사가 많이 빠졌었죠. 예. 고점 근데 대비 한 30%씩은 많이 빠졌을걸요. 빠졌어요. 증권도 많이 빠지고. 근데 딱 보니까 당장에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들어오니까. 아니 근데 이걸로 한번 해먹자요. 그렇지 그 친구들이 우리 엄청난 에너지 다 얘기했는데 그때 문제는 올라갔을 때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안 먹히다가. 이렇게 하고 내려왔는데 내려오고 나니까 다 맥힐 수 있죠. 자사 소각. 그럼 사실은 그 얘기는 일주일에 나온 얘기죠. 근데 자사 소각 안에 몇 개 있어요. 예. 근데 새로 발행하는 건 1년에 팔 것이냐 6개월에 팔 것이냐 뭐 있는데 예. 기존에 갖고 있는 거. 예.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구는 3년이다, 1년이다. 보통 1년을 하고 예외적인 경우는 1년 안에 다 교환사채 발행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환사채. 빠져나갈 구멍을 1년짜리 이만큼을 만들어주면 다 그 안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렇지. 백기사한테 팔고. 근데 또 법을 시행하는데 유예기간 없이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가장 타이트한 게 6개월, 1년짜리. 6개월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1년을. 6개월 유예 기간만 해도 사실은 뭐 나쁘진 않겠습니다만. 나쁘지 않죠. 근데 1년 이상 가면 또 의미가 했었을 수 있는데 그렇죠. 뭐 3년이면 뭐 네. 아무 의미 없고. 근데 외국에서 콜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어제 오늘 사이에. 그러니까 그게 자사주소가 자사주가. 의무화되니까 스터드 라운드. 뭔가 썸씽 스페셜 할 수 있다. 자사주 많은 기업들에 주목하라. 근데 그 주가도 이미 많이 빠져 있었고 많이 빠졌어. 기대감도 사실은 많이 줄었었고. 주가가 변했을 때 콜이 느낌이 다른 겁니다. 뭐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우리가 원래부터 몰았던 싸게 건 살수 아니에요. 있다면. 예, 그리고 또 하나는 35%, 25%그 분리과세 세율. 네네네. 그거 35%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도 분리과세. 35 더하기 한 37.5인데 네. 35%인데 25%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소문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안이 38.5%, 이소영 의원안이 최고세율 27.5% 차이가 큰데.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언제 결정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당장 대주주 양도세도 결정 못 하고 있어서 정부가. 그다음 세 번째 대주주 양도세는 이번 논의에서는 뺀다. 그렇죠. 그건 어차피 정부가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고 한다. 근데 시간을 두고 하니까 그 사이에 해먹을 수 있다. 요거는 아우르고 주식시장에서. 저는 외국계 코를 그렇게 들었거든요. 제가 어제 오늘 들은 거는. 근데 저는 그 듣고 났을 때 이게 한국 시장 바로 영향을 미치가 아닌데 영향을 미치더라고. 왜냐하면은 주가가 빠졌거든. 싸진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뭔가를 추진한다고 그 조선주주 하면. 얘기 나왔고, 뭐 원전 해가지고 원전 나왔고, 방산도 내려갈 뻔 하다가 내려갔는데 그 회복했고. 휴전이 안 된다 그래서 한바탕 다시 올려놓고. 그다음에 휴전이요?
휴전. 방산. 방산. 휴전할 것 같아서 내려가다가 휴전이 잘 안 될 것 같다. 협정 안 될 것 같다. 다시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뭘 갖고 사먹어. 엔비디아도 나왔고. 엔비디아 나와서 보니까 하이닉스만 빠졌어. 삼성전자한테 뒤처질까 봐. 근데 루빈이 잘 된대. 그럼 하이닉스가 너무 빠질 건 없잖아. 그렇게 올라오는 하니까 그럼 뭐 사지? 그 장은 버티고 싶은데 그 큰 게 뭐야? 증권주 조선주죠. 증권주 지주사죠. 그 콜이 맥히는 게 28일 현재입니다. 그 증권주도 콜이 나왔어요? 증권주는 아니고 증권주도 예. 증권주는 사실은 그건 증권주 많이 빠진 거에다가 걔네들 이제 자사주가 있긴 있는데 거기도 별로 자사주 크진 많죠. 않아요. 사실은 또 배당소득 분리가 제일 크죠. 배당소득 분리가. 증권주에.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거 세 가지예요. 네. 아까 대통령 시행령 하는 거는 지금 논의가 안 되고 빠지니까 다 대주주 잊어버려. 양도세. 예. 잊어버려. 양도세. 35%는 25% 될 수도 있을지 몰라라고 루머. 그다음에 아까 자사주 소각은 되면은 증권도 있거든요. 지금 뭐가 있어? 신용증권, 뭐 대신증권 이런 날라가는. 자사주도 많고 배당도 꽤 하는. 근데 날아가요? 날아가죠. 근데 큰 주식은 그 정도로 자사주가 많지 않죠. 뭐 삼성이나 아마 한국금융주주는 그렇게 그렇게 날아가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근데? 지주회사도 오늘 올라가는 거 오르네. 보면은 예. 지주회사 올라가면 SK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네요. 10% 오르네. SK가 자사주 비중이 가장 많아. 24%인가 그래. 근데 자사주 비중이 평균적으로 10% 이하거든요. 네네네. 지주회사도. 그러니까 그것도 실렉티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K 스퀘어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니까 또 올라가는 거 많이 빠져서. 각각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거죠. 물론 이게 자사주 소가 의무화 법안이 어떻게 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네. 일단 시장에서 기회라고 보는 건 기대감이 많이 빠지고 주가도 네. 빠져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사면은 얻을 확률이 높다. 그렇죠. 확률적으로. 만약 오늘 같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팍팍 할 정도로 그 경기가 아니지 인플레가 잡히고 고용은 적절하게 우리가 말씀을 적정하게 내려가면은 그게 너무나 뚜렷하면은 그런 경기 민감 주식으로 확 가죠. 네. 그러면 그럴 때는 이런 콜을 잘 안 하죠. 감춰놨다가 나중에 하죠. 그러니까 여기 전략적인 콜이 다른 거예요. 이게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사주도 소각도 원래부터 얘기 나왔던 건데 뭐로 모아졌다고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거 얘기도 확정된 거 없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주가 빠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외국계나 우리나라 증권사 아니면 애널리스트들의 콜에 대한 개념이 잘 없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면 네네. 일종의 나쁘게 보면 그냥 내러티브 시나리오인 거고 근데 좋게 보면 그게 전략적인 포트폴리오 판단 어디 비중 확대 어디 비중 축소 이렇게 되면서 전체 포트폴리오에 그 플러스 알파 맞습니다. 알파 수익률을 올려나가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또 이게 여의도에서는 아주 일반적이고 아주 일반적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또 같이 좀 읽으면 좋고 네네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또 증권주와 지주사에 대한 콜이 나왔다는 거. 근데 이게 참 늘 이야기가 나오던 것들인데 또 외국계 보고서에 또 영향도 많이 받고. 아까 지금 현대차 하이브리드가 처음 나온 겁니까? 걔네가 PER이 5.3배라는 게 처음 나온 거냐고. 늘 그렇지 그랬는데. 않죠. 늘 그랬는데. 근데 엔비디아에서 루빈이 미뤄지지 않았다. 이건 안도다. 그 삼성 하이닉스가 많이 빠졌다. 이건 내러티브가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네네네. 근데 모든 주식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없던 것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아는 것도 상황이 바뀌면 주가의 상황이 바뀌면 CR이 맥힐 수도 있고 그런 거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사고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 머리 아픈 사고죠. 또 본부장님은 특히 이제 IT 관련주들도 많이 보시니까 네. 우리가 또 IT 관련주들 이야기를 좀 많이 하기는 네. 했습니다만 어떻게 좀 뭐 내수라든지 네네. 엔터라든지 네네. 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분야에서 네네. 또 관심 갖고 계시는 거는 없으세요? 일단 금리 인하가 잘 안 된다든지 예. 경기가 침체된다든지 네. 거꾸로 금리 인하를 못할 정도로 인플레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금리 인하를 빨리 할 정도로 경기가 침체되든지 안 좋든지. 하여튼 극단적으로 해서 불안을 떨게 되면 디펜시브 스탁이 올라가죠. 디펜시브 스탁이 뭐예요? 엔터. 경기 방어주. 네, 엔터. 엔터 경기 방어주. 근데 한국전력 같은 건 또 순수한 경기 방어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애매해졌고 순수한 경기 방어주는 엔터 아니면 통신사. 그렇죠. 순수한 유틸리티 이런 종목인데 아직 요즘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제 오늘 어떻게 되죠? 엔터가 그 전에 좀 올라가다가 다른 그 어텐션이 되니까 엔터가 조정 아닌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국 쪽에서 이거 네. 한한령 해제되는 거 아니냐 이 기대감을 사실 우리가 올라갔죠. 몇 년째입니까 지금 사드 이후에 오래 갖고 있다가
근데 이제 그 안미경중에 네, 대한 안 한다고. 대통령 발언 이후에 네. 또 이제 중국 쪽에서 뭔가 경고성 멘트가 뭐 네. 이렇게 기관지를 통해서 나오고 하다 그 보니까 영향이 크죠.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 엔터사들 중국 비중이 거의 없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거기서 뭐 공연을 했던 것도 아니고 SM 정도를 쓰고 뭐 하여튼 그뭐 텐센트랑 뭐 같이 네네. 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또 심리적으로 또 영향을 어쩔 수 없이 받네요. 봤죠. 네. 그것도 엄청 싼 주식은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주가가 좀 올라갔잖아요. 네네. 근데 안미경중인지 뭔지 했고 그 전에도 뭐 조선 우리가 미국 거 우리가 만들어준 다음에는 뭐 전라도 이쪽에 있는 그 항구에서 뭐 한다고 했다가 아 이거 쉽지 않다 뭐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실용적인 걸 택하는 우리 현 정부의 입장에서 또 그런 발언이 적절했는지 뭐 어는지 모르지만은 네. 미국 갔다 온 거니까 또 그런 얘기가 또 타이밍이 나온 것 같고 근데 그거에 대한 부작용은 아니고 반대적인 요인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감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엔터는 그렇고 그다음 장이 금리 인하는 하긴 할 것 같다. 몇 번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오늘 금리 동결했는데 네. 금리 동결하면 부동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거 보고 할 거니까 먼저 가지 말자. 환율도 신경 쓰이고 그러니까 금리를 동결한 거거든요. 네. 근데 정확한 내용까지는 못 봤습니다만 그러면 굳이 장을 도망갈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도망갈 필요 없으니까 디펜시브 스탁으로 많이 해놓기도 애매한 거예요. 아, 그러면 디펜시브 많이 해놓기 방어주로. 애매한데 주가가 좀 올랐다? 그럼 걔네들도 프라핏 테이킹 하거나 약간 피할 수 있는 거죠. 프라핏 테이킹은 차익 실현. 차익 실현하고 실현.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올라가기도 했으니까. 그럼 그렇게 따지고 그러면 그 조방원에서 놀아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조선주는 실렉티브 하게 된다 그랬고 방사는 트레이딩이고 원전은 오히려 한번 좀 기다려보자. 조선은 아까 한두 개, 그다음에 방사는 트레이딩. 휴전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난 모르겠어요. 다만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무너지지 네. 않으면 예. 언젠가 다시 또 내려가다 올라올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도주로 볼 것이냐 새롭게 원래대로 예. 그거는 좀 저합니다. 아, 그래서 조방 원할 때 방 애매하고 조선도 실렉티브하게 많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한두 개로 압축하고 원전은 진짜 애매한데 아까 그 네고시 한대니까 그거 보면서 접근해야 되고 그럼 조방원을 상반기처럼 세게 부를 것이냐 그거는 노. 그래서 결국은 뭐가 하느냐 스트럭처리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건 AI하고 AI 관련되는 전력 이거는 구조적이다. 아하. 라고 보는데 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또 다 완전히 디퍼런트하게 그 아까 HBM4의 콜의 스케줄과 그거에 따라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다른 변수를 갖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뭐 이제 반도체 AI 반도체 쪽으로 뭐 ETF로 구성해도 좋은 거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오히려 그 엔비디아 이런 것만 하지 말고 하려고 뭐 PCB 아니면 뭐 그러니까 그 소부장 중에서 그런 거 이런 주식들도 괜찮고 오늘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 한 몇 주 동안 계속 얘기한 게 삼성 ENA 엔지니어링. 네. 그 사실은 그 EPC죠. 네. 화공 때문에. 근데 실적이 안 좋아서 상반기 안 좋다가 6월 달부터 지금 올라왔는데 최근에 각도 많이 올라왔던 거는 삼성전자가 평택 공장이건 뭐 테일러 공장 하게 되면 오도가 누구한테 와요? 삼성 ENA한테 오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고 그 모멘텀 붙을 때 삼성 ENA가 항상 좋았거든요. 근데 밸류가 안 비쌌기 때문에 올라간 건데 그중에 다 알다 보니까 오늘 프로피팅이 나오네. 그러니까 뭔가 다른 데서 놀자 이거죠. 아까 PCB라든지 아까 턴어라운드 하는 주식. 아. 그러니까 그게 턴어라운드 하는 주식이 지속성이 모르겠다. 지속성을 6개월 담보하라 그런 거 없다 이거지. 턴어라운드 되면 2차전 턴어라운드 되면 그게 트레이딩이 될 수 있고 철강도 화학도 될 수도 있고 아까 자동차도 될 수도 있고 아까 대덕전자도 실적 개떡이었거든요 2분기. 근데 그거 대덕 실적 안 좋게 나오는 그 순간에 하반기에 대한 턴어라운드 그거는 AI가 관련돼 있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거를 기민하게 준비해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게 모든 게 해피하게 뭘 갖고 있거나 얘가 4개 갖고 내가 3개 갖고 있는데 얘가 15% 올라가도 좀 아쉽지만 나도 한 8% 올라가도 에브리바디 해피하는 장은 금리가 내려가는 게 편안하게 내려가면서 환율이 분명히 원화 강세가 뚜렷해져야지 에브리바디 해피하게 된다. 그렇게 돼야지 3,300을 넘어서 3,500으로 간다. 그러면 아까 금리 인하가 편안하게 미국이 되고 두 번째 아까 뭐라 했죠? 달러가 약세가 되는 게 1390에서 안 되고 이게 1350, 40 정도로 갈 수 있다고 컨센서스가 잡혀야지 그때 어떤 섹터를 사든 간에 대동소이하게 갈 수 있는 장인데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여기서 트레이딩과 내러티브와 따라서 포트폴리오 변화가 아주 그냥
변화무쌍하게 늘어난다. 이렇게 저는 그 보고 있습니다. 말인즉슨 그래야 이제 외국인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최근에 잠깐 주춤한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주가 레벨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그러니까 눈치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크로 환경도 아직은 조금 불확실하고 네, 정책적으로도 네. 법적으로도 그러니까 세법 네네. 이런 것도 좀 불확실하고 그래서 그 틈바구니에서 또 기회가 될 만한 것들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맞습니다. 오 너무 재밌습니다. 네네. 역시 이렇게 전략적 사고를 듣는 게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네. 사고밖에 할 게 없으니까 사고를 치지 말고 사고. 우리 네. 장관님도 뭐 계신 분들이 가끔은 사고를 쳐서 요즘에 뭐 PBR 열배 뭐 이런 사고. 아니 네. 뭐 PSR로 얘기하셨나? PSR이 뭔지를 아시긴 아시려나 모르겠네. 아 그건 모르실 수도 있겠다. 그건 모를 것 같은데. 그래요. PSR을 모를 것 같아. 음. PSR은 모르죠. 한번 나중에 한번 물어봐. 만나게 되면은 예 여쭤보겠습니다. 윤철 아저씨. 내 친구 제 친구더라고. 아 그래요? 비슷한 또래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그런 이슈가 생김으로 인해서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이 여론이 들끓었잖아요. 그래서 대동 뜨거워하면서 어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으로 막 강화하는 거 이거는 그래서 더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뜨거워 한번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뭐 그런 효과 오히려 의도치 않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해서 좋은 일이 좀 일어나길 바라면서 네, 오늘은 그러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